예전부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평습지가 말이 나오기 전부터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먼저 이것들을 좀 그 전부터 아마 이 길을 다녔던 것 같고, 저희 집에서 이 월평습지를 쭉 걸어서 도솔산 정상까지 갔다 오면 걸어서 딱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십수년간을 매주 왔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여기에 새벽에 같이 와서 올라갔다 저희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해서, 아마 제 페이스북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여기를 사실은 제가 안 알렸어야 되는데 많이 알려서 주변 분들이 또 이거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습지된 것은 환영이 될 만하지만 그에 걸맞게 우리가 후속 대책들이 좀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바로 앞에 그 호수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니즈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빨리 연결해줘라. 그런 니즈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연육교를 만들어줘라. 호수공원에서 직접 넘을 수 있게,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습지는 습지 자체로서의 그 당연한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합당하게 좀 보존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태 교육의 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면 서구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다 동의하실 거고요. 그에 합당하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호습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관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이 성패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것에서 국가습지가 내륙 안에, 그러니까 도심 안에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광주의 장록습지라고 해서 한강 있어요. 영산강에 합류한 네. 거기가 가천보다 한 2년 빨리 됐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태화강 내륙에 있는 강습지예요. 그렇죠. 대부분 뭐 고층습지라든지 하구습지라든지 하구습지가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도시 안에서 행정이 대전시만 할 일은 아니라든지 환경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같이 해서 얼마나 여기를 관리를 하느냐가 일종의 이제 대외적인 샘플이 될 수도 있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패하면 그냥 여기는 호수공원에서 바로 그냥 치고 들어와서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공간이 돼버리고. 이게 상당히 특이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이 도솔산과 월평습지가 보기 드문 공간이라 맞아요. 저희로서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요. 사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허파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작년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홍수 때문에 준설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여기 준설한다고. 예. 근데 저는 참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국가습지로 지정이 된 이유가 두 번째, 여기가 그 보기 드문 도심 하천 안에 있는 자연형 퇴적층이라고. 맞습니다. 네. 멸종위기 보호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모든 국가습지는 그것은 기본 전제로 해요. 근데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자연형 하천이라는 거.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사행하천을 이루면서 모래하천과 자갈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단순히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홍수터 기능이 있거든. 물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시연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호수공원 작업은 누구보다 잘 알죠. 반대했다가 또 제가 사실은 저 위에 보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그 볼을 트자고 했어요. 볼을 틉시다. 왜냐하면 그 볼을 만들었던 거는 농업연수 확보가 목적이었어요. 이 앞이 다 논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연 하천으로 만듭시다. 한 1년을 싸웠죠. 버팁시다. 끝내 볼을 못 텄어요. 오늘 그 습지 날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아주 유일하게 이렇게 두 분이 이 월평공원을 또 의미 있는 날로서 또 기념을 하는 이런 발걸음을 해주셨고, 특이하게 또 오늘 같은 날씨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취소되려나 하고 계속 카톡을 확인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뚝심 있게 나아가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전 녹색연합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은. 그래서 2004년도에 월평공원을 무대로 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연교육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한창 교육을 할 때는 토요일마다 그때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명의 숲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이 또 이 안으로 몇백 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그런 와글와글함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보호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저 역시 우리 전문학 형장님처럼 일주일에 6번을 그냥 여기 도시락 싸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애정하는 곳이 되었고 애정하다 보니까 아픔이 너무 크고 그러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그동안에는 대전의 갑천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참여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보호습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귀결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보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정받은 보물을 이제는 누린다는 측면보다는 보호가 됨에 마땅한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고 동시에 갑천 호수공원이라는 것이 계속 개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균형을 맞추는 보존 활동이 행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행정의 성패를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은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일단 국가습지로서 지정이 된 것은 마땅한 일이긴 한데 2024년도에 대전시의 관리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불분명한 이용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주체도 불명하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모니터링과 교육이나 감시 활동도 전무한 상태. 그래서 지금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공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는 어떤 실행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측면이 아니라 실제 국가습지로서 가야 될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치, 거버넌스 그리고 새로운 도심 하천의 국가습지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4년, 5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금강에서 가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까지 가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시게. 네, 올해도 한강에서 또 연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강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눈이 예쁘게 오고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애정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때도 한번 가봐라. 그래야 그곳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눈이 왔을 때는 온 적 있지만 우리 내릴 때는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축복받은 이 계절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 한번 오롯이 걸으면서 우리 전문학 성장님도 이곳을 사랑하고 그간에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상을 같이 들으면서 또 우리도 느끼면서 일정한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고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싶은 항상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놔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만 놔두면 자연은 저절로 소생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탐방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생태관광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런 거 있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습지의 기능은 물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량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 재질이 모래 재질이기 때문에 거기로 물이 투수가 되면서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면 150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퇴적층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국가습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물그릇을 자꾸 이렇게 준설을 해서 파낸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개발을 이제 시민의 저항이 있었던 때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각을 만들면서 강이 물이 내려오면 이 교각에 하상 보호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다리를 붙잡으면 시설들이 밑으로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의 압력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쇄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여울이 있었던 정말 예쁜 구간이었죠, 과거에. 그런데 가장 최악의 구간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획일화되고 이런 그런 구간이 되었죠. 우리 저기 물길이 하중도로 이렇게 휘어드는 곳까지 한번 가봅시다. 저 안쪽 가서 이따 유턴해서 오시면 되니까. 예.